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야후라는 포털의 역사를 열었던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리 양과 데이비드 파일럿가 설립했던 야후라는 기업이 어, 많은 투자를 받고 나스닥에도 상장하고요. 그리고 그때 그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회장인 손정의, 일본 이름은 마사요시 손인데요. 제1교포 3세 이 손정의 씨에 의해서 음, 아직까지도 야후 재팬은 일본에서 1위 포털 사이트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야후가 어, 닷컴 버블을 상징하는 최고의 블루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색 엔진 개선에 실패함으로써 결국은 야후라는 서비스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운명을 맞이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독보적으로 구글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운명을 야후가 맞게 되었죠. 야후에 대한 역사 영상을 추가로 보았던 기억이 나죠. IBM이라는 인터넷 또는 IT의 거함, 이 IBM이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IBM은 컴퓨터 역사를 시작한 그런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변화 속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PC 사업도 제일 먼저 시작했지만 오픈 아키텍처 정책으로 PC가 전 세계에 많이 깔리는 데는 기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IBM이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모두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죠. 이런 IBM이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면서 선택한 것은 오픈 소프트웨어였다는 것이고 리눅스를 메인 성장 동력으로 채택을 해서 오픈 소스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IBM 기업 문화까지도 완전히 바꿔지는 그러한 대단한 그 결정과 변화를 채택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리눅스가 소프트웨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리눅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리눅스는 대표적인 프리 소프트웨어, 즉 그 공짜로 쓸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의 대명사이고요. 물론 이 리눅스는 공짜이지만 리눅스를 가지고 그것을 어떤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리눅스는 유닉스-like 운영체제의 대명사이고요. 지금도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하고 있는 운영체제 시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리눅스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대부분 또는 슈퍼컴퓨터의 뭐 절대적인 부분을 리눅스가 차지하고 있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중에서 안드로이드 폰들은 전부 리눅스를 기반으로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베디드 기계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리눅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넷스케이프의 이제 몰락으로 인해서 이 넷스케이프를 만들 때 활용되었던 기술들이 이 모질라 프로젝트인데요. 이 모질라 재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모질라 재단을 통해서 역시 그 일종의 오픈 소프트웨어로서의 웹 브라우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브라우저 시장을 이제 이 모질라에서 나온 파이어폭스라든지 또는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구글이 만든 크롬과 같은 웹 브라우저들이 이제 호시탐탐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그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닷컴 버블이 꺼지게 되죠. 2000년 초반에. 그래서 많은 그 인터넷 기업들이 이때 흥망성쇠를 겪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버블의 종말을 뚫고 생존한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아마존, 그리고 이베이라는 기업이 있다고 했죠. 아마존과 이베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꼭 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글이라는 기업을 하겠습니다. 인터넷 시대를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 기업이 만들어진 것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닌데 90년대 중후반이었는데요. 어, 거의 뭐 한 10년도 안 돼서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그런 엄청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글은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두 사람의 대학원생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세르게이 브린은 러시아 출신이었어요. 러시아 출신의 유태인입니다. 어린 시절에 러시아에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탈출해서 미국에 있는 메릴랜드 대학의 교수를 하셨고요. 여기 지금 이제 세르게이 브린의 러시아 이름을 써놓은 것은 이제 이 세르게이 브린이 러시아 출신이라는 걸 한번 좀 강조해 보려고 했던 거고요. 이 세르게이 브린 역시 이 부모님이 계시던 그 대학에 컴퓨터과학하고 수학을 전공하고 수석 졸업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1993년에 미국 과학재단인 NSF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스탠퍼드 대학교 컴퓨터과학과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성격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하고요. 역시 뭐 천재적인 두뇌와 리더십도 되게 강한 그런 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뒤에 나오는 레리 페이지하고 성격적으로 굉장히 좀 다르기 때문에 강조를 한 거예요. 레리 페이지는 로렌스 에드워드 레리 페이지라고 불리는 이 레리 페이지도 역시 어머니가 유태계예요. 유태인들은 모계사회이기 때문에 엄마가 유태계이면 유태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레리 페이지도 역시 유태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95년에 미시간 대학을 졸업하고 스탠퍼드 대학 컴퓨터과학과 대학원에 진학합니다. 레리 페이지도 역시 부모님이 둘 다 교수인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레리 페이지는 좀 내성적이라고 합니다. 뭐 열정 크지만 어쨌든 세르게이 브린은 굉장히 활달하고 리더십도 강하고 레리 페이지는 내성적이니까 조용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에 몰두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이 왼쪽이 레리 페이지고 오른쪽이 세르게이 브린입니다. 이 두 사람이 조별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에 대학 생활을 하면서 조별 프로젝트를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조별 과제를 못 내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과목에서도 조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조별 과제보다는 제가 이제 공지사항에 올리겠습니다만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그런 개인 과제를 올릴 텐데요. 어쨌든 그 대학에서는 조별 과제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조별 과제에서 운명적으로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만나게 되는데요. 먼저 레리 페이지가 자기가 시작하는 조별 과제에서 뭔가 검색 엔진을 좀 더 좋은 검색 엔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레리 페이지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이 좋은 논문이다라는 학계의 정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어떤 논문이 좋은 논문이냐? 다른 사람들이 논문을 쓰려고 할 때 많이 인용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 논문 안에 좋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인용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좋은 논문이란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이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학계의 정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어떤 페이지를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좋겠느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참조했던 페이지들을 먼저 보여주는 게 더 좋다라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웹사이트들한테 랭킹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검색이 이루어지면 그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는 웹사이트들 중에서 랭킹이 높은 사이트들부터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사이트가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그걸 이제 백링크라고 하는데요. 그 백링크를 조사를 해서 각각의 웹사이트가 얼마나 많은 사이트에 링크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서 랭킹을 부여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됐고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게 됩니다. 이 세르게이 브린도 이 얘기를 듣고 나더니 이런 백럽 이걸 백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백럽 아이디어에 관심이 생겨서 프로젝트에 관여하면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아마 세르게이 브린이 1년 정도 일찍 대학원에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백럽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사실 구글이 원래 시작이 이제 이 백럽부터 시작합니다. Google was originally named. 구글은 원래 이렇게 이름 붙여졌었다. 백럽. 근데 이 백럽이라는 이름이 좀 너무 촌스럽다고 해서 이제 고치게 되는 건데요. 이런 백럽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을 눈여겨본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테리 위노그라드라는 교수, 그다음에 라지브 모트와니라는 교수예요. 이 교수들이 이제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한번 열심히 해봐 그러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6년부터 스탠퍼드 대학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러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대학생들이 또는 교수님들이 이 검색 엔진을 쓰게 되었던 거죠. 이 아이디어가 이제 페이지 랭크라는 알고리즘으로 1998년 1월에 논문으로 발표가 됩니다. 보시면 The Anatomy of a Large-Scale Hypertextual Web Search Engine이라는 이름으로 세르게이 브린과 로렌스 페이지 이 두 사람의 공동 논문으로 발표가 됩니다. 아나토미 하면 이제 뭐 해부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large scale 굉장히 규모가 큰 점점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그런 hypertextual는 뭐 그 웹의 그 가장 기본적인 거죠. hypertextual web search engine이다. hypertextual web search engine인데 점점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엔진을 해부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 맨 앞에 보시면 in this paper 이 논문에서는 we present Google. 우리는 구글을 소개할 겁니다. 구글이란 뭐냐? A prototype of a large scale search engine. 굉장히 규모가 점점 커질 수 있는 그런 서치 엔진의 프로토타입, 시제품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논문을 소개하고 있죠. 처음에는 서비스 이름을 구골이라고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구골은 10의 100제곱이에요. 굉장히 큰 수이겠죠. 그런데 이 구골이 도메인이 이미 선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구골을 구글로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뭐 구골이었으면 조금 지금 우리가 느낄 때는 좀 이름이 더 좀 이상하다고 느꼈겠죠. 오히려 익숙해져 있어서인지 구글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나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당시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글이라는 이름의 서비스가 탄생을 합니다. 이 베타 버전 표시가 되어 있고요. google.stanford.edu라는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게시를 했고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게시하자마자 뭐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고 하루 접속 건수가 10,000건을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네트워크가 막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색 서비스를 외부에 매각하기로 세르게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가 이제 합의하는 거죠. 야, 이거 안 되겠다. 매각을 하자. 근데 이제 매각에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그냥 서비스를 당분간 해야겠다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처음에는 뭐 100만 달러 정도면은 매각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대학원생들인데 용기도 가상하죠. 알타비스타나 야후 같은 회사들을 접촉을 했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뭐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야후 같은 경우는 이 제리 양이 이걸 보고 너무 검색 엔진이 좋았대요. 그런데 너무 검색 엔진이 좋으면 포탈에 오래 머물질 않고 검색에서 나온 사이트로 바로 가버리니까 야후 비즈니스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야후가 사실은 구글을 샀다고 하면 완전히 또 역사가 바뀌었겠죠. 어쨌든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는 검색 엔진을 매각하는 거에 실패하고 이제 지도교수인 데이빗 체린턴 이렇게 생긴 분인데요. 데이빗 체리턴 교수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데이빗 체리턴은 그 당시 시스코 부사장이었던 앤디 벡털샤임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죠. 앞에서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창업한 네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앤디 벡털샤임한테 이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이 회고한 책에 보면 일요일 아침에 이 교수님이 이제 소개해줘서 벡털샤임 집을 방문해요. 두 사람이 방문해서 이제 컴퓨터를 켜갖고 구글 검색 엔진을 보여주니까 벡털샤임이 잠깐만 기다려라. 그리고 자기 포르쉐 자동차로 뛰어가서 바로 수표를 꺼내서 그 자리에서 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뭐 1억이 좀 넘는 돈을 바로 투자했다고 합니다. 즉석에서. 이 돈으로 구글을 창업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앤디 벡털샤임은 구글의 첫 번째 투자자가 됐고 뭐 얼마나 큰 돈을 이 10만 달러를 투자해서 뭐 진짜 100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건 여러분들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구글의 두 번째 투자자는 엔젤 투자자였던 람 슈리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람 슈리람이 이제 야후 창업자들에게 시연을 했대요. 더 친분이 있어서. 그랬더니 검색 엔진의 성능이 너무 좋아서 사용자들이 야후 사이트를 너무 일찍 벗어날 것 같다.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거절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람 슈리람은 야, 이게 이렇게 좋은 엔진이었어? 가능성을 확신하고 자기가 25만 달러를 직접 투자합니다. 이제 앤디 벡톨샴이 투자한 거에 이제 2.5배만큼을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투자자는 이 데이비 체리턴 교수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람 슈리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이제 인도계처럼 느껴지죠. 구글의 네 번째 투자자는 그 이름도 유명한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창업자입니다. 람 슈리람하고 서로 친구라고 해요. 그래서 람 슈리람이 소개해서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구글의 네 번째 투자자가 되고요. 여기 여태까지는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했다고 하면 이제 비로소 구글이라는 회사가 엄청난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제 정말 큰 벤처 캐피탈 투자 회사들의 투자를 받게 되는 건데요. 구글 검색은 매일 뭐 수만 건을 넘어가니까 네트워크 트래픽하고 서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9년에 팔로알토 시내로 사무실을 이제 이전합니다. 그 전에 이제 차고에서 시작했던 벤처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을 채용하기 시작하고 이런 개발 회사들이 뭐 나중에 페이스북도 그렇습니다만 개발자들이 중심이 되는 회사들은 거의 24시간 일하게 됩니다. 개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개발자들이 24시간 잘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추는 거에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거죠. 간식을 끊이지 않게 공급해주고 뭐 마사지 서비스도 해주고 뭐 사실은 이 당시에 구글이 되게 유명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사지 서비스였어요. 아예 마사지 하는 사람들을 회사에서 채용을 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개발자들이 언제든지 원하면 마사지를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지금 구글이 뭐 수천 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지금도 이것은 유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탁구대 같은 것을 설치해서 개발자들이 뭐 놀이터 같이 회사에서 뭐 그냥 먹고 자고 할 수 있게. 특히 또 구글이 유명한 건 이제 식당이죠. 굉장히 유명한 셰프를 구글의 셰프로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구글 직원들이나 구글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공짜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좀 유명하죠. 자, 이제 이런 구글이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최고의 벤처 캐피탈들을 만나게 됩니다. KPCB라는 회사와 세콰이어 캐피탈인데요. 이 두 회사가 실리콘밸리를 양분하는 두 개의 거인이에요. KPCB는 인텔, 선, 컴팩, 넷스케이프, 아마존 뭐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이런 회사들에 투자를 했고요. 세콰이어 캐피탈은 시스코, EA, 오라클, 야후, 애플과 같은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뭐 재미있는 거는 이 두 회사가 갖고 있는 원칙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서로 상대방이 투자한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게 이 구글의 두 젊은 창업자들이 이 두 회사가 동시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아무한테도 안 받겠다라고 버틴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둘 다 아예 안 해라고 한 게 아니라 둘 다 이 원칙을 깨고 구글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1999년 6월 7일의 일이고요. 각각 1250만 달러. 네, 뭐 150억 가까이 되는 돈이죠. 이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각각 2500만 달러가 되는 거죠. 거의 300억 규모의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스타 벤처 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글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성공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거에 비해서 수익 모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계속 검색 엔진이 확대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검색 엔진을 쓰긴 하지만 실제로 회사가 돈을 벌어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검색 엔진을 돈을 받고 쓰게 하는 건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검색 엔진이 좋아서 쓰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쓰면 쓸수록 서버 비용도 많이 들고 점점점 비용은 많이 드니까 그거를 이제 그 뭐 300억 정도 투자를 받았으니까 아직 그 돈의 부족함 없이 쓰면서 운영을 하겠지만 회사라는 것이 수익 모델이 없으면 언젠가는 그 돈이 다 없어질 것이고 끊임없이 투자자들이 돈을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이 이제 이 수익 모델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수익 모델을 구글이 가져가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